청심과 함께하는 철학 산책. 바빌론 부자들의 돈 버는 지혜 제20장. 바빌론의 점토판. 존경하는 교수님께서 바빌론 유적지에서 발굴한 5장의 점토판이 잘 도착했습니다. 함께 보낸 편지도 잘 받았습니다. 점토판에는 대단한 내용이 담겨 있더군요. 점토판에 빠져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즐겁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교수님께 바로 답장을 보내려고 했으나 번역을 완벽하게 끝내고 번역문과 함께 보내는 게 낫겠다 싶어 이제야 보냅니다. 꼼꼼하게 포장하여 보내셔서 점토판은 손상도 없이 잘 도착했습니다. 점토판에 기록된 이야기를 읽어보시면 아마 깜짝 놀랄 겁니다. 먼 옛날의 사랑 이야기나 모험 이야기를 기대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라비안 나이트 같은 건 말입니다. 하지만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점토판에는 다바시르라는 사람이 빚을 갚아나가는 이야기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점토판의 글을 읽고 5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사람이 살아가는 방식은 비슷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교수님,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이 점토판에 새겨진 글귀가 저를 꾸짖기도 합니다. 저도 명색이 대학 교수에다 다방면에 지식과 교양이 있고 분별력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이 오래된 점토판은 제게 많은 것을 깨닫게 해줍니다. 어떻게 빚을 갚아 나가는지, 어떻게 돈을 모으는지 등을 자세히 알려주더군요. 매우 흥미롭습니다. 바빌론의 점토판 내용이 오늘날에도 적용될까요? 제가 직접 시험해보고 결과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교수님의 유적 발굴에 좋은 성과가 있기를 기원합니다. 1934년 10월 21일 알프레드 H. 슈르즈베리 드림. 첫 번째 점토판. 나 다바시르는 시리아의 노예로 살다가 탈출했다. 고생 끝에 고향 바빌론으로 돌아왔다. 이제 나는 고향 사람들에게 진 빚을 모두 갚고 부자가 될 것이다. 그리고 존경받는 사람이 될 것이다. 나는 이 원대한 목표를 반드시 이룰 것이다. 이를 위해 점토판에 새겨 기록을 남긴다. 내 친구인 대금업자 마톤이 지혜로운 조언을 했다. 그가 말한 계획을 실천해 빚의 굴레를 벗어날 것이다. 반드시 자존감을 되찾고 존경받는 사람이 될 것이다. 그러기 위해 내 희망과 소망을 담아 3가지 계획을 세웠다. 나는 풍요롭게 살겠다. 이를 위해 나는 수입의 10%를 저축할 것이다. 이에 대해 마토는 이렇게 설명했다. 쓰고 남은 돈을 충분히 저축하는 사람은 집안의 대들보이며 왕에게도 충성스러운 사람이네. 푼돈밖에 저축하지 못하는 사람은 자기 가족이나 왕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사람이네. 아예 저축하지 않는 사람은 가족을 돌보지 않고 왕실에도 불충한 사람이네. 따라서 성공하고 싶다면 꾸준히 저축해야 하네. 그런 사람만이 가족을 행복하게 하고
왕실에도 충성할 수 있는 법일세. 둘째, 친정에서 돌아온 아내에게 좋은 옷을 입히고 잘 보살피겠다. 이에 대해 마토는 이렇게 조언했다. 아내를 잘 보살피면 남자의 자존심을 살려주네. 그러면 남자는 목표를 향해 결단력 있게 나아갈 수 있네. 따라서 나는 수입의 70%를 의식주와 잡다한 비용으로 쓰기로 했다. 아끼는 것도 좋지만 행복한 인생도 중요하기 때문이다. 다만 마톤의 조언에 따라 생활비는 수입의 70%를 넘기지 않기로 했다. 이 계획의 성공은 여기에 달렸다. 나는 이 원칙을 꼭 지킬 것이다. 두 번째 점토판. 셋째, 내 수입으로 빚을 갚겠다. 이를 위해 수입의 20%를 따로 떼어두었다. 매월 보름달이 뜰 때마다 나를 믿고 돈을 빌려준 사람들에게 조금씩 갚기로 했다. 이렇게 하면 언젠가는 내 빚을 모두 갚을 수 있을 것이다. 여기에 내가 돈을 빌린 사람의 이름과 금액을 새긴다. 세 번째 점토판. 내가 진 빚은 모두 은화 199냥과 동전 141냥이다. 나는 이 돈을 갚을 길이 없었다. 아내가 친정으로 떠나자 나는 다른 도시에서 돈을 벌어보겠다며 고향을 떠났다. 하지만 온갖 고생을 하고 노예로 팔리는 수모를 겪었을 뿐이다. 빚을 어떻게 갚을 수 있는지 마톤에게 배우고 나서야 나는 깨달았다. 나의 사치와 낭비가 초래한 결과에서 도망치는 게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말이다. 나는 채권자들을 하나씩 찾아가서 용서를 구하고 사정을 설명했다. 지금은 돈이 없지만 일할 능력은 있습니다. 제가 버는 돈의 20%를 쪼개 매달 조금씩 빚을 갚아 나가겠습니다. 저를 믿고 기다려 주시면 반드시 빚을 갚겠습니다. 채권자들이 나를 믿고 기다려 준다면 언젠가는 모든 빚을 갚을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내가 가장 친한 친구라고 생각했던 아마르는 나를 욕하고 비난했다. 농부 비레지크는 자기 사정도 너무 안 좋으니 먼저 자기 돈을 갚아달라고 부탁했다. 집주인인 알카하드는 말도 안 된다며 펄쩍 뛰었다. 빨리 돈을 갚지 않으면 집에서 쫓아내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다른 사람들은 대부분 내 부탁을 기꺼이 들어주었다. 나는 빚을 모두 갚고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다. 빚을 피해 도망치는 것보다 빚을 갚는 것이 더 쉽다고 확신했다. 모든 채권자의 사정과 요구는 만족시킬 수 없겠지만 최대한 공정하게 빚을 갚아 나갈 것이다. 네 번째 점토판. 보름달이 떴다. 나는 마음에 짐을 덜고 열심히 일했다. 아내는 빚을 갚겠다는 내 뜻을 이해하고 지지해 주었다. 나는 열심히 일했다. 좋은 기회가 보이면 놓치지 않고 잡았다. 건강하고 튼튼한 낙타를 사서 낙타 상인 네바투르에게 넘기고 은화 19냥을 벌었다. 나는 이 돈을
계획한 대로 나누었다. 10%는 따로 떼어 저축했고 70%는 우리 가족의 생활비로 썼다. 나머지 20%는 채권자들에게 공정하게 나눠주었다. 친구 아마르를 만나러 갔으나 그를 만날 수 없어서 그의 아내에게 돈을 전했다. 농부 비레지크는 너무 기쁜 나머지 내 손에 입맞춤까지 했다. 집주인 알카하드는 투덜대면서 더 빨리 갚으라고 말했다. 나는 내 생활이 안정되면 더 빨리 갚을 수 있으니 조금만 더 기다려 달라고 대답했다. 다른 사람들은 내 노력을 칭찬하며 고마워했다. 한 달 만에 나는 은화 4냥의 빚을 갚았고 은화 2냥을 저축했다. 내가 저축한 은화 2냥에 대해서는 아무도 뭐라 하지 않았다. 나를 짓누르던 무거운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다. 다시 보름달이 떴다. 지난 한 달간 열심히 일했지만 성과는 시원찮았다. 좋은 낙타가 많지 않았기 때문이다. 나는 겨우 은화 11냥을 손에 쥐었다. 그렇지만 우리 부부는 원칙을 지켰다. 옷 한 벌 사지 않고 풀떼기만 먹었다. 수입의 70%로 살림을 꾸렸고 10%는 따로 떼어 저축했다. 이달에도 수입의 20%로 빚을 갚아 나갔다. 빚을 갚으러 갔을 때 내 친구 아마르는 조금씩이라도 빚을 갚는 나를 칭찬해 주었다. 농부 비레지크도 마찬가지였다. 집주인 알카하드는 돈이 적다며 버럭 화를 냈다. 돈이 적어서 불만이면 돌려달라고 말하자 이내 그는 누그러졌다. 다른 사람들은 여전히 예전처럼 만족하며 고마워했다. 또다시 보름달이 환하게 떴다. 나는 너무 기뻤다. 좋은 낙타를 많이 살 수 있었기 때문이다. 무려 42냥의 은화를 벌었다. 우리 부부는 멋진 옷과 신발을 사고 고기를 마련하여 배불리 먹었다. 채권자들에게 은화 8냥을 갚았다. 이번에는 집주인 알카하드도 별말을 하지 않았다. 이 계획은 우리가 빚에서 벗어날 최선의 방법이다. 또한 재산을 축적할 방법이기도 하다. 보름달이 3번 뜨고 졌다. 매달 내가 번 돈의 10%를 따로 떼어 저축했다. 때때로 힘들 때도 있었지만 수입의 70%로 생활을 꾸렸다. 수입의 20%는 꼬박꼬박 빚을 갚았다. 나는 지금까지 은화 21냥을 모았다. 이제 어깨를 펴고 고기를 꼿꼿이 들고 다닐 수 있게 되었다. 친구들도 떳떳하게 만날 수 있었다. 아내는 알뜰하게 살림도 꾸리고 옷도 잘 입고 다닌다. 우리는 행복하게 잘 지내고 있다. 이 계획은 대단한 가치가 있다. 노예였던 나를 명예로운 사람으로 만들어 주었기 때문이다. 5번째 점토판. 또다시 휘황찬란한 보름달이 떴다. 이 점토판에 글을 새긴 지도 꽤 오래되었다. 벌써 1년이 지났다. 나는 오늘을 잊지 않을 것이다. 모든 빚을 청산한 날이기 때문이다. 아내와 멋진 만찬을 즐기며
우리는 우리의 성취를 자축했다. 오늘 낮에 마지막으로 채권자를 찾아갔을 때 오랫동안 기억할 만한 일이 많았다. 친구 아마르는 그동안 가시돋친 말로 상처를 줘서 미안하다며 가장 아끼는 친구 중 하나가 바로 나라고 말했다. 집주인 알카하드도 그렇게 나쁜 사람은 아니었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자네는 손으로 살짝 누르면 쉽게 모양이 변하는 진흙 덩어리였지. 하지만 이제 단단한 청동이 되었네. 정말 장하네. 앞으로 돈이 필요하면 나를 찾아오게. 자네라면 믿고 빌려주겠네. 나를 높게 평가하고 신뢰하는 사람이 많아졌다. 아내도 초롱초롱한 눈빛으로 나를 바라본다. 이렇게 믿어주니 더욱더 자신감을 가지게 되었다. 나를 성공으로 이끌어준 것은 바로 3가지 목표를 담은 계획이다. 계획을 실천하면서 나는 모든 빚을 갚고 재산도 모을 수 있었다. 경제적 성공을 이루고 싶은 사람에게 이 방법을 추천한다. 빚을 잔뜩 지고 도망쳐서 노예로 살았던 사람을 자유인으로 만들어준 방법이다. 경제적인 독립을 꿈꾸는 사람에게 도움이 될 것이다. 나는 여기에서 멈추지 않을 것이다. 앞으로도 이 방법대로 살아갈 것이다. 이 계획을 실천하면 부자가 될 수 있다고 확신하기 때문이다. 존경하는 교수님께 바빌론의 유적을 발굴하는 과정에서 낙타상인 다바시르의 유령을 만나면 고맙다고 전해주십시오. 점토판에 새긴 이 글 덕분에 영국의 대학 교수 부부가 경제적 자유를 얻는 방법을 깨닫고 계획을 실천하고 있다고요. 2년 전 제가 보낸 편지를 기억하십니까? 우리 부부는 다바시르의 계획을 실천하여 빚을 갚고 돈을 저축하겠다고 말씀드렸었죠. 동료들에게는 비밀로 했지만 사실 심각한 공경에 처해 있었습니다. 엄청난 빚 때문에 수모를 겪기도 했죠. 소문이 나서 대학에서 쫓겨날까봐 걱정도 했습니다. 돈이 생기는 대로 빚을 갚고 또 갚았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죠. 그런 상황에서도 우리는 허세를 부리며 신용으로 비싼 물건을 사기도 했습니다. 상황은 좋아지지 않았고 빚의 악순환에 빠졌습니다. 아무리 발버둥 쳐도 절망적인 상황으로 치닫고 있었죠. 집주인에게도 빚을 지고 있어서 저렴한 집으로 옮길 수도 없었습니다. 상황을 타개할 방법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때 바빌론의 점토판을 보게 되었고 낙타 상인 다바시르가 우리에게 필요한 계획을 알려주었죠. 우리 부부는 그 계획을 따르기로 했습니다. 먼저 우리가 진 빚의 목록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채권자들을 하나씩 만나 목록을 보여주었죠. 채권자들에게 지금까지의 방식으로는 빚을 갚을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채권자들도 목록에 적힌 숫자를 보고 인정할 수밖에 없었죠. 저는 어떻게 빚을 갚을 수 있는지 설명했습니다. 매달 제 소득에서 20%를 따로 떼어
그들에게 공정하게 나눠주겠다고 말했죠. 3년 안에 모든 빚을 갚을 수 있다고 설득도 했습니다. 앞으로는 현금으로 거래하겠다는 조건도 덧붙였지요. 대부분의 상인은 제 계획에 동의했습니다. 첨가물 가게 주인은 우리를 도와 다른 상인들을 설득했죠. 물건을 살 때마다 바로 현금으로 지급하고 빚도 조금씩 갚는 게 더 낫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방법으로는 한 푼도 받지 못합니다. 마침내 우리는 채권자들과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우리가 수입의 20%를 따로 떼어 빚을 조금씩 갚는 동안 그들은 우리를 괴롭히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수입의 70%로 어떻게 생활을 꾸릴지 계획을 세웠습니다. 또 수입의 10%는 반드시 저축하겠다고 결심했죠. 앞으로 돈이 모이고 쌓이는 것을 생각할 때마다 짜릿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미래를 바꾸기 위해 떠나는 모험과도 같았죠. 우리는 앞으로의 계획을 세우느라 분주했습니다. 먼저 저렴한 곳으로 이사하여 매달 나가는 돈을 줄였지요. 다음으로 우리가 즐겨 마시던 비싼 차를 바꿨습니다. 가격이 저렴하고 더 좋은 제품을 찾았죠. 편지로 모든 이야기를 할 수는 없지만 이 계획은 충분히 실천 가능했습니다. 우리는 이 계획을 잘 실천하고 결국 해냈습니다. 더는 빚독촉에 시달리지 않게 되었죠. 특히 저는 따로 떼어 저축하기로 한 10%에 대해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처음에는 티도 안 나는 적은 돈이었죠. 하지만 돈이 쌓이기 시작하니 뿌듯합니다. 너무 성급한 게 아니냐며 웃지 마십시오. 돈을 모으는 게 너무 재밌습니다. 쓰는 것보다 모으는 것이 더 재미있더군요. 그렇게 어느 정도 돈을 모았을 때 꽤 괜찮은 투자처를 발견했습니다. 거기에 매달 수입의 10%를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이 투자는 꽤 만족스러운 결과를 안겨주었습니다. 투자한 돈이 꾸준히 불어나는 모습을 보는 건 정말 기쁜 일입니다. 돈이 돈을 벌어주기 시작했죠. 교수직에서 은퇴할 때쯤이면 큰 돈이 되어 있을 겁니다. 투자에서 발생한 소득으로 충분히 노후를 즐길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수입은 예전과 같은데 결과는 큰 차이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믿기 어렵겠지만 분명한 사실입니다. 빚은 서서히 줄어들고 있고 동시에 투자는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전보다 재정적으로 훨씬 더 윤택해졌습니다. 계획을 세우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이 이렇게 큰 차이를 만들어낼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내년 말에는 빚을 모두 청산할 수 있습니다. 그때는 투자를 더 늘리고 여행도 즐길 예정입니다. 당연히 소득의 70% 이상을 생활비로 쓰는 삶으로는 다시 돌아가지 않을 겁니다. 제가 왜 낙타상인 다바시르에게 감사하고 싶은지 이해하시겠지요. 그는 저를 지옥에서 구해주었습니다. 다바시르는 모든 걸 알고 있었습니다.
후세 사람들이 자신의 쓰라린 경험에서 교훈을 얻기를 바랐던 것이죠. 빚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전하고 싶었을 겁니다. 다바시르가 남긴 메시지는 5,000년이 지난 지금도 절대로 변치 않은 진리입니다. 1936년 11월 7일 알프레드 H. 슈르즈베리 드림. 낙타상인 다바시르가 점토판에 새긴 계획은 5,00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유효하다.